네, 안녕하세요. 레츠기리 파이썬 5장 반복문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듯이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요. 오늘 배울 5장의 실습용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제가 별다른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오프닝 콜랩, 그 다음 드라이브로 복사.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오늘 배울 건데요. 반복문은 제어 구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금까지 세 개 제어 구조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순차 구조 배웠죠? 순차 구조.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구조였어요. 두 번째는 선택 구조 배웠습니다. 선택 구조는요, 조건문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실행되는 명령어, 요렇게 작성을 해줬었죠. 이제 마지막 제어 구조로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복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같은 거를 두세 번, 뭐 혹은 다섯 번만 해도 굉장히 지루해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잘 활용하면 인간의 노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파이썬에서 반복문은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단 반복할 명령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반복할 명령어는요, 이 밑에다가 쓰는데요. 언제, 얼마 동안 반복해라 라고 조건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윗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for a in data 땡땡 명령어 B. for a in data 땡땡 명령어 B. 이렇게 되는데요. 이 for는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는 동안. 자, 뭐 하는 동안일까 보면은 A가 데이터 안에 있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제가 잘 적어 놨듯이 A가 데이터 안에 있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동안 뭐 하라고? 명령어 B를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데이터는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A가 사실 변수거든요. 이 변수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반복문의 형식은요, for, in, 땡땡 하고 밑에 들여쓰기. 요 정도가 반복문의 형식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실습해 봅시다. 자, for A인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는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우리 6장에서 배울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하는 이렇게 꺽쇠 기호, 대괄호 있죠. 요거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간 혹은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요거가 뭔지는 우리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우고 일단은 반복문을 배우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이 밑에다가 반복할 명령어를 적어줘야 되겠죠. 자, 반복할 명령어 그냥 간단하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 Shift 엔터 쳐볼까요? Shift 엔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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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섯 번이 출력이 되네요. 아, 이게 명령어가 지금 반복이 된 게 확실히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 번밖에 써주지 않았는데 지금 얘가 알아서 다섯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반복을 하는 것일까? 원리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고요. 이 변수 A 있죠? A를 여기다가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A에 들어있는 값이 반복 회차마다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Shift 엔터.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숫자가 출력이 됐어요. 숫자를 잘 봅시다. 첫 번째 반복 회차에서는요, A에 1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1이 출력이 됐죠. 근데 이 1은요, for A in 데이터 구조에서 데이터 위치에 있는 이 묶음 있죠. 이 숫자들 묶음, 이 숫자 묶음의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아, A의 첫 번째 원소가 저장이 되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반복 회차에서는 2가 출력이 됐어요. A에 2가 들어있다는 말인데, 보니까 데이터 묶음의 두 번째 원소가 A에 저장된 거죠. 요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몇 번째 원소가 저장이 됐어요? 이렇게 세 번째 원소가 저장이 됐고, 점점 반복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다음 4가 저장이 되고 5가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반복문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이 for A in 데이터 땡땡 이 구조에서 데이터들이 묶음으로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 묶음의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차례대로 이 for 뒤에 있는 변수 A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A에 1 저장, 2 저장, 3 저장, 4 저장, 5 저장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출력을 하면은 그때마다 어떤 원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여기 코드 셀을 추가를 안 해놨는데 코드 셀 추가 플러스 코드 요거 눌러보시고요. for a in 한 다음에 데이터 묶음을 조금 바꿔볼게요. 100, 99, 98, 97, 96 요렇게 5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땡땡 콜론 넣어주시고 자, 들여쓰기 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이 명령어가 반복문에 포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프린트 한 다음에 A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에 어떤 숫자가 담겨서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Shift 엔터 눌러보니까 아, 역시 데이터 묶음의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간 다음에 출력이 되고 두 번째 데이터 원소가 A에 들어간 다음에 출력되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간 다음에 출력이 되고 끝나는 거죠. 이 데이터 구간에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게 되면 반복 구조를 종료하는 거죠. 네, 그래서 for A in 데이터 땡땡 명령어 요거는요, 결국 A가 데이터 범위 안에 있는 동안 이 명령어를 반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속된 숫자를 요렇게 일일이 적어주는 거는 조금 다소 번거롭죠. 그래서 새로운 다른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range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range는 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range 괄호 안에 시작 숫자와 종료 숫자를 설정을 해주면 이 범위 안에 연속된 숫자를 자동으로 세팅해 줍니다. 어,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for a in range 한 다음에요. 간단하게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볼까요? 땡땡 프린트 a 하고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거를 반복을 해봅시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청소 당번일 때 청소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갔을 때, 걸렸을 때 하는 말. 선생님, 다시는 청소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깜지를 쓰게 했는데 깜지는 요즘 비교육적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깜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 몇부터 몇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볼게요. Shift 엔터.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쫙 출력이 되죠. A에 1부터 차례대로 1씩 증가하는 연속된 숫자가 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을 이렇게 써줬는데 왜 얘는 9까지 밖에 출력을 안 했죠? 요게 레인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레인지 시작 숫자를 A라고 하고 종료 숫자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레인지 A, B를 할 때 A는 시작 숫자가 맞습니다. B는 종료 숫자인데요. 다만 종료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지 구조상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0 빼기 1인 9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부터 10까지를 넣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자,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10을 뭘로 바꿔요? 11로 바꾸면 11-1까지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10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Shift 엔터. 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잘 출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 레인지에서 시작 숫자가 0일 때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10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 총 10번이 출력이 되죠. 근데 시작 숫자가 0일 때는요, 이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 안에 A, B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만 있으면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Shift 엔터. 네, 그러니까 역시 A에 0이 자동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실행이 된 게 보이시죠? 아, range A, B에서 그냥 A가 0일 때에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지금 반복문의 형식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쉬운 알파벳 A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요, A보다 I라는 변수를 훨씬 많이 사용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I가 iterator라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iterator는 반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복자라는 영어 단어의 앞에 i를 따서 이제 그냥 i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터레이터의 i다, 혹은 뭐 인덱스의 i다, 혹은 프로그래밍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 고등 수학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그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그 고등 수학에서 사용하던 i다. 뭐,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i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그 사실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리 프로그래밍의 관습에 맞게 for a인 데이터가 아니라 for i인 데이터 땡땡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1부터 50까지 숫자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땡, 49 더하기 50,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특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엇이냐면, 뭐가 반복되죠? 무엇이 많이 반복돼요? 여기에서 더하기가 많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더하기 1인데, 그 다음에는 더하기 2, 그 다음에는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 더하기 49, 진짜 마지막에는 더하기 50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더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변화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반복 구조를 아주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딱 보시다시피 더하기가 반복돼요. 그쵸? 더하기가 반복. 근데 변하는 거는 숫자가 변화해요. 숫자가 1부터 5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변화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반복문을 사용하면 된다.
근데 반복문 중에서도 숫자가 1부터 50까지 차례대로 일씩 증가하는 레인지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탕으로만 작성을 해볼게요. For I in range. 자, A 대신 I 쓰는 거 우리 이제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자, range에서 우리 1부터 시작하니까 1, 그 다음에 50까지 하려면 여기 몇이 돼야 되죠? 50이 돼야 하나요? 51이 돼야 하나요? 5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다시 저장을 해야 하는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부터 50까지 숫자의 합을 모두 저장하는 변수인 resul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result에는요, 가장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문 내에서 의미 있는 숫자 1, 2, 3, 4 이렇게 다 더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0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반복이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데 리절트에다가 1을 더하고 두 번째 반복 회차에서는 2를 더하고 세 번째 반복 회차에서는 3을 더하고 이렇게 50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절트에 있는 값에 i를 계속해서 더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문을 벗어나서요. 리절트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Shift 엔터. 1275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여기를요, 주석 처리를 하고 반복문 안에 프린트를 넣어 봅시다. 프린트 리절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반복 회차별로 리절트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0번 볼 수 있겠죠? 네, 많은 결과가 출력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Shift 엔터.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리절트에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0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지정을 해야 뒤에 의미 있는 숫자를 더할 때 왜곡되지 않겠죠. 여기 만약에 1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반복 회차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게 0이어야 되겠죠? 네, 처음에는 그래서 0이 저장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반복 회차에서요, i에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리절트에 1을 더해서 저장하는 거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리절트에 1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2를 플러스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반복 회차 때에는 i에 2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를 하면 1 더하기 2의 결과인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을 진행하고 나면 리절트에는 3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회차에는요, i에 3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에 3을 더해서 다시 저장하면 여기가 6이 출력이 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결과인 6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까지 반복을 하면 되고요. 프린트 안에 리절트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반복 회차별로 진행되는지 잘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결과가 너무 기니까 요거를 삭제하고 마지막에만 다시 넣어주면 간단하게 최종적 결과값인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고요. 1부터 그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를 입력받은 경우에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영상을 멈춰 보시고 꼭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꼭 멈춰 보시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해보셨다고 믿고 저는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더하기가 곱하기로만 변경됐고 그 다음에 숫자를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입력받은 거 요것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변경된 게 숫자를 입력받는 거니까 num이라는 넘버의 약자인 num이라는 변수에다가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num에 저장해라. 무엇을? 입력받은 값을. 그래서 input 한 다음에요. 숫자 입력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은 모두 문자로 인식되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변경해 줘야 될까요? 정수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int 자 그런 다음에 리절트 우리 위에서 리절트에 맨 처음에 0 저장했었죠. 그래서 요거 0 한번 해보고요. for I in range 자 여기에서 우리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곱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입력받은 숫자까지니까요. 입력받은 숫자 여기에 있죠. 근데 여기를 포함해야 되죠. 이 넘버를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레인지의 마지막에 들어갈 것은 num 플러스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num까지 되겠죠? 그 다음 리절트에다가 계속해서 곱하면 되죠? 몇을? i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i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 나와서 프린트 리절트를 하면 결과값 하나만 출력이 되겠죠? 자, Shift 엔터. 그런 다음에 숫자는 5를 한번 해볼까요? 5 엔터. 0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왜 0이 나올까요? 초기 값에 0이 저장이 되어 있죠. 네, 초기 값에 0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0에다가는 어떠한 큰 수를 곱해도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에는 여기에 0이 아니라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1을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곱하기 2는 항상 2죠. 1 곱하기 넘버는 항상 넘버죠. 그러니까 곱셈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1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숫자가 1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Shift 엔터 숫자 입력 5 하면은 우리의 예상대로 잘 나옵니다. 120이 나오네요. 조금 더 어려운 숫자도 한번 해보세요. 999 해볼까요? 계산을 빨리 하나 한번 봅시다. 엔터. 아, 네, 엄청나게 긴 값이 출력이 되는군요. 읽지도 못하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반복문을 활용해서 어려운 계산을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반복문 활용해서 우리 구구단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4단을 출력하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4 곱하기 1은 4. 근데 이 곱하기는 원래 우리 키보드에 있는 연산 기호가 아니라 시각적 편의를 위해서 소문자 X로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3은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 다음에 몇 가지? 9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반복문 활용할 때는요. 어디가 변화하고 어디가 변화하지 않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1부터 9까지 여기가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죠.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연속된 숫자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 요거 이제 뭐 사용하면 될지 감 딱 오시죠? 레인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마우스로 필기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래서 레인지 1, 몇 하면 될까요? 10 하면 되겠죠? 네, 레인지 글씨 그냥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요 앞부분이네요. 4 한 다음에 소문자 X 이 부분은 그냥 텍스트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는 있죠. 지금 제 필기에 살짝 가려졌는데 여기 는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텍스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계산 결과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죠. 4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볼까요? for I in range 몇부터 1부터 10까지
프린트. 자, 우리 4 x는요. 텍스트라고 했어요. 4 한 다음에 x 요렇게. 컴마. 이제 1, 2, 3, 4, 5, 6, 7, 8, 9.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출력할 게 필요하니까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차례대로 들어가는 i. 이제 그 다음 등호는 나올 차례죠. 그 다음 여기에는 4와 i의 곱셈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산을 바로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요. 해볼까요? Shift Enter. 아, 잘 나오네요.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2는 8,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 하나 더 해볼까요? 구구단 외울 단을 입력받아요. 그래서 해당 숫자의 구구단을 외워보는 거예요. 자, 5를 입력받으면 5, 1은 5, 5, 20, 점점점점, 5, 9, 45 이런 식으로. 만약에 9를 입력받으면 9, 1은 9, 9, 28, 땡땡땡땡땡, 9, 9, 81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달라진 조건은요. 이제 구구단을 외울 숫자, 그러니까 단을 입력받는 거, input 활용하면 되겠죠. 그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요. 숫자를 입력받아요. 몇 단을 외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자, 숫자가 입력될 건데 그 숫자가 문자로 계속 남으면 안 되니까 in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for I in range 1부터 10 요거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프린트 안에 요 부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4로 고정이 되어 있는 숫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4 대신 num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num에 저장된 숫자에 따라서 출력 결과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num이라는 변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그러니까 소문자 x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가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i 그 다음 등호 그 다음 여기에 출력될 결과는 num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를 잘 이해하시면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hift Enter. 자, 우리 몇 단 한번 해볼까요? 5단 한번 해볼까요? 5 한 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5단 너무 잘 외웁니다. 지금 넘버에 5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쫙 넘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우리 이번에는요. 9단 한번 외워봅시다. 9단. 9단도 너무 잘 외우네요. 위대한 계산.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에 두 자리 숫자 19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엔터. 그러니까 19단 엄청 잘 외우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구구단 게임, 랜덤 구구단 게임 한번 작성해보고 남은 요소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